214쪽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그 대칭성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 fx가 x의 4제곱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세제곱 빼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6. 이거는 나머지 뭐 안 가르쳐줬다 이런 얘기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돼 있는데, 자,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f의 마이너스 x가 f의 x다. 이제 요 놈이 중요한 문제죠. 요거는 무슨 소리예요? x는 0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다. 동의되세요? 그래서 이걸 보통 뭐라 그랬냐면 우리 우함수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죠? y축에 대해서 좌우가, x는 0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 되는 함수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얘를 갖다 놓고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이런저런 게 나오는데, 일단 우함수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여기가 4차 함수예요. 그렇다 그러면 모든 홀수차는 지워버리시면 돼요. 홀수차가 남아서는 그게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함수라고 성립이 돼 있으면 여기에서 A랑 C는 다 0이어야 돼요. 무조건. 그게 날아가 버려야 된다는. 일단 첫 번째 그 얘기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3차는 어떻게 될까요? fx가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근데 3차는 우함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기함수로 나와서 만약에 얘가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이 기함수가 돼야 되면 무조건 모든 짝수차가 0이어야 돼요. 이것도 없어져야 돼요. 이거 두 개가 없어져야 돼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하나 더 합시다. 얘를 이제 3차 함수다라고 주고 나서 이렇게 줄 때도 있는데요. 요 놈을 갖다가 어떻게 주기도 하냐면 요걸 갖다 미분하면 f 프라임 마이너스 x에다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자, 양변을 미분할 거예요. 자, 이거는 마이너스 f 프라임 x다라고 될 테니까 두 개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x는 f 프라임 x다라고 하는 식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때 3차 함수가 이렇게 돼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미분되는 애들은요, 여기서 이렇게 이 원점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 되는 함수가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이걸 갖다 이제 거꾸로 한번 줘볼게요. 만약에 문제 중에서 어떤 3차 함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요, f 프라임 마이너스 3과 f 프라임 3이 같았다 이렇게 문제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프라임에다 마이너스 3을 넣은 것과 3을 넣은 값이 같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거 뭐예요? x는 0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 되는 함수라는 얘기가 되죠. 그럼 이 얘기로 주나 f 프라임 마이너스 5는 f 프라임 5랑 이렇게 주나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뭐예요? 여기 0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었다는 얘기가 돼요. 자, 여기를 조금 더 요령껏 올리면 0에 대해서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얘기가 되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조심할 거는 이 식이 성립됐다라고 해서 얘가 성립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가 0인 것은 확실해요. 근데 y 값도 0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y 값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x 세제곱 빼기 2x 플러스가 있었다고 칩시다. 얘를 프라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3x 제곱 빼기 여기 6으로 할게요. 뭐 12 이런 거로 할게요. 12로 할게요. 자, 그럼 요걸 미분하게 되면 빼기 12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요 놈은 요렇게 그려졌는데 3으로 묶어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하고 2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얘는 당연히 0,0에 대해 대칭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플러스 100이 있었다고 칩시다. 얘 미분해도 똑같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미분해도 똑같이 나오니까 그럼 얘가 0,0을 지나는 건 아니잖아요. 얘는 0,100을 지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식의 나왔을 경우에 여기가 0 되는 것까지는 확실하게 맞아요. 근데 요게 0,0인 거는 거꾸로 줬을 때는 알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여기서부터 출발했으면 당연히 원점 대칭이니까 요 정도 0이라는 것까지 알려주는 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도 무함수가 되었다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자, 그럼 이 얘기를 갖다 그래프상에서 놓고 보면 어떤 그래프가 되냐면, 자, 3차에서 만약에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원점 대칭이었다고 쳐봐요. 자, 그럼 여기가 0,0이었어요. 그럼 이 점에 대한 점대칭인데, 프라임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3을 왔어요. 세 칸을 왔을 때 프라임은 이렇게 되겠죠, 기울기가. 그럼 여기서 또 세 칸을 오면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것의 프라임과 이것의 프라임, 기울기는 어떻다? 같다라는 거로 떨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얘기해주세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이쪽에 우함수인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될 거냐면, 얘가 원점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 되는 놈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프라임을 하게 되면 여기서도 똑같이 볼까요? 여길 기준에서 여기가 3인애랑 마이너스 3인애랑은요. 여기서 프라임을 한 거랑 여기서 프라임을 한 거랑 부호가 정확하게 반대로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식을 보면 아 얘가 우함수니까 홀수차는 다 없어져야 돼 라고 하지만요. 미분을 했을 때는요. 마이너스 3 넣었을 때는 3 넣었을 때는 부호가 정확하게 반대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일단 그 얘기를 해놓고요. 자, fx는 극소값 2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대충 이 얘기를 가지고 식으로 보면 저는 두 놈은 없어졌을 건데 얘가 x는 2에서 극소값 2를 갖는다라고 fx는 극소값 2를 갖는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얘는 4차 함수인데요. 4차 함수인데 하나, 둘, 셋, 넷 이런데 얘가 좌우가 대칭이어야 되죠. 그 좌우가 대칭이어야 되니까 여기 값하고 여기까지 딱 겹치면 겹치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극소값을 뭐를 갖는다고 했냐면 2를 갖는다고 해서 여기가 뭐라는 얘기가 되죠. 여기가 2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이래놓고 f의 3은 얼마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서 내가 계속 그렇게 강조했던 것들이 관련된 문제예요. 아, 여러분 저번 시간에 제가 식을 세우는 법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것의 식을 여기서부터 얘가 문제를 이렇게 줬으니까 난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야. 물론 x에다 0 넣었더니 여기가 6이다 뭐 이런 건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걸 여기에 식을 이렇게 줬으니까 이걸 갖고 문제를 집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는 거예요. 여기가 2죠. 여기가 2니까 우리는 무슨 식을 세워요? fx 빼기 2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식을 우리는 뭐로 세우냐면 fx 빼기 2라고 하는 식을 세울 거라고요. 그럼 fx 빼기 2라고 하는 식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x축인 것처럼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생겨 먹어서 이렇게 생겨 먹었고요. 여기 가운데가 0이었을 거고요. 좌우가 뭐가 되겠죠? 대칭이 됐겠죠. 그렇죠? 그래놓고 이제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 다음 어쩌라고요?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됐어요? 이 값이 모를 때 이걸 미지수로 잡고 들어가시면 돼요. 이거 아무거나 하나 얘를 알파라고 할게요. 좌우가 대칭이라고 해서 여기 당연히 뭐가 되게 돼요? 마이너스 알파. 자, 뭐 때문에 나한테 질문하러 올까요? 알파로 못 잡아서 저한테 질문하러 와요. 자, 이렇게 식이 주어졌는데 얘를 지금 무시해버리죠. 전 이제 얘를 무시해버려요.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면 길게 풀어야 되는데요. 길게 풀어야 돼요. A, B를 살려서 쓰게 되면 길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거의 풀이법 보면 2분의 루트 2B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식이 나온다. 그러면 되게 길게 식을 세우셔야 돼요. 얘가 되게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요 깨달음을 얻으셔야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쉽게 풀어요, 이게. 자, 요렇게 식을 세우면 얘는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 x 플러스 알파의 제곱인데 최고차는 1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식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요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 단계를 넘으셔야 돼요. 요 단계를 넘으셔야 고난이도 되는 문제들이 쉽게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fx의 식으로 돌아갈게. 자, 여기서 잘하세요. fx 빼기 2라는 그래프는 이거죠? 근데 fx의 식으로 돌아가면 이제 1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fx의 식이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fx는 어떻게 되냐면 x-알파의 제곱에 x 플러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2가 이 식인 거예요. 여기까지 넘어오는 과정 아시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게. 자, 그럼 여기서 정보를 얻어내야 되는데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인데 알파를 넣었더니 2더라. 알파 제곱은 당연히 2겠죠. 마이너스 알파 넣어도 2더라 당연하겠죠. 정보 하나 더 있죠. 뭐 넣었더니 0 넣었더니 6 나오더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었더니 6 나오더라라는 식을 하나 얻어내서 알파 값을 구하면 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의 4제곱은 이거 넘어가니까 4가 됐네요. 그죠? 그러면 알파의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됐겠네요. 그죠? 그럼 알파는 뭐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데 알파를 우리 다 양수로 잡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알파는 뭐겠어요? 루트 2거나 이제 그러면 이쪽 거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알파 플러스 루트 2에 이렇게 돼서 fx가 완성이 된 겁니다. 이걸 이렇게 쓰지 않으면요. 여러분 여기서 프라임에서 0 되는 거 잡아가지고 뭐 근 해가지고 b에 대한 식을 써야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놈을 이제 좌우가 대칭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얘를 미분하셔야 돼요. f 프라임 x는 그나마 a를 갖고 살면 죽는 거죠. 그나마 a를 갖고 살면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4x의 세제곱 빼기 2bx가 되겠죠. 자, 그럼 이놈을 갖다가 2x로 묶어주면 2x의 제곱 빼기 b가 나오나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이 0 되는 놈을 잡으니까 x는 0이거나 그래서 여기죠. 0에서 프라임이 0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x 제곱이 b가 되니까요. x 제곱이 2분의 b가 될 거고요.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 b다가 한 놈이 요 놈이고 한 놈이 요 놈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루트 있는 놈을 때려 집어 넣어가지고 여기다 때려 집어 넣어서 그 놈이 2더라 이렇게 구하셔야 되니까 루트 계산 갖고 한참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 들어오면 계산 더러워 이렇게 나오고 욕 나온다는 거죠. 근데 얘를 이렇게 안 보고요. 궤형을 보고 식을 이렇게 세우는 요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f에 3을 걸어서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제곱이니까요. 3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3 플러스 루트 2를 통째로 제곱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게 3의 제곱 9에다가 2 그럼 7이네요. 7, 7은 49에다 2 더하시면 답이 5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3차든 4차든요. 이거 개형을 대충 얘가 시키는 그럼 얘네들이 문제 중에서 다 뭐 할까요? 자, 식을 이렇게 세우기까지 이렇게 돼서 니네가 식을 편하게 세울 건데 요 조건을 갖다 계속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조건 맞춰가지고 이렇게 쓱쓱 바꿔내는 거예요. 오늘 내일까지 해야 되는 게요. 주로 이 얘기예요. 주로 이 얘기입니다. 자, 하나 더 해봅시다. 380번 문제가 있네요. 이거 해봅시다. 풀어보세요. 문제가 똑같아 보이는데.
자, 이 문제를 보고요. 4차인데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하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다라고 하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여기서 그 다음 식이 중요한 거죠. 이 식을 갖다가 식을 쓰려고 그러면 겁나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선을 하나 뜩 하나 긋죠. 좌우가 대칭이니까 양쪽이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무슨 식을 쓴다고요? fx 빼기 마이너스 10을 쓰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럼 여기랑 여기서 얘가 접하는 그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좌우가 대칭일 거고. 자, 근데 여기가 좌우가 대칭이니까 요거 모르니까 여기 알파라고 놓고 마이너스 알파라고 놓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플러스 알파의 제곱이 fx 빼기 마이너스 10의 식이 되는 거죠. 그럼 fx의 식은 하고 바꾸면 요 놈이 넘어가니까 fx는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 x 플러스 알파의 제곱 빼기 10이다라고 쓰시면 fx의 식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가 나오죠. 자, 이제 fx의 식으로 왔어요. 이거란 말이에요. 0 넣었을 때 6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x에다 0 넣었을 때 이놈은 6이더라 라고 풀면 알파의 4제곱은 16이다. 알파의 제곱은 4가 되니까 알파는 2가 되겠네. 그쵸? 알파를 플러스로 잡고 갈 거니까요. 그럼 알파가 2니까 2 집어넣고 2 집어넣으면 fx가 끝난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식은요, x는 0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잖아요. 이건 우함수란 말이 있긴 하지만요. 그럼 얘가 x는 1이나 2에 대해서도 대칭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동일한 방법으로 문제 푸시면 되는데, 자, 어디로 가실 거냐면요, 382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한번 풀어보세요. 382번. 자, 독해되셨나요? 여러분, 저는 식부터 출발 안 하고 그래프를 먼저 개형을 잡는 것부터 출발한다. 이거 x는 2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라는 거 동의되셨죠? 그 다음에 1에서 극소값이라는 것도 동의되셨죠? 그 순간에 이게 좌우가 대칭이니까 여기 뭐겠어요? 3이겠죠? 그렇잖아요. 자, 아까 거랑 틀린 게 뭡니다. 얘는 원점을 지난다는 거 가르쳐 줬어요. 원점을 지난다는 거 가르쳐 줬어요. 근데 요 값이 얼마인지 알아요? 모르죠? 그럼 뭐 하시면 돼요? 미지수 때리시면 돼요. 미지수 때리시면 돼요. 요 값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자, 그럼 그걸 자, 아까 식은 얘를 안 가르쳐 줬으니까 얘를 미지수로 잡았잖아요. 그리고 숫자를 가르쳐 줬잖아요. 지금은 얘는 가르쳐 줬는데 이거를 미지수로 때려놨잖아요. 자, 그러면 모르는 놈이 나왔을 때는요, 그냥 미지수로 때려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그 미지수는요, 아니, 식을 주면 그때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 편한 거 하나 잡으세요. K라고 놓읍시다. 자, 그럼 우리는 무슨 식을 써요? fx 빼기 K라는 식을 쓰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 1하고 3에서 접했잖아요. 그럼 우리 식이 이렇게 돼요. x-1의 제곱하고 x-3의 제곱이고 최고차는 1이다라고 했으니까 게임이 끝난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걸 넘어가니까 fx는 하고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x-1의 제곱에 x-제곱 플러스 k가 fx의 식이 됐잖아요. k는 어떻게 구할까요? x에다가 0 집어넣었을 때 0 나온다며요. 그쵸? 그러니까 이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를 0 집어넣고 0 집어넣었더니 이놈이 0 나와야 돼요. 그럼 1, 9 플러스 k가 0이니까 k는 마이너스 9다라고 하는 답이 나온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극대값 구하래요. 극대값 구하려면 여기 요 값이 극대값일 거 아니에요. 그럼 x에다 뭐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2를 집어넣으시면 여기는 1, 여기는 1. 마이너스 8 나오네요. 아, 제곱이군요. 64가 답이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요런 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요게 K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지만요.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 푸시다 보면 3차든 4차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선이 하나 이렇게 지나갔어요. 자, 이것을 fx라고 하고 이것을 이제 이걸 gx라고 놓을게요. 자, 그때 우리가 어떤 식이 여러분 좀 전에 fx하고 이 선 k라고 는 걸 뺐죠. 근데 그놈이 상수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fx에서 gx를 빼버리면 식이 어떻게 되느냐거든요. 그럼 fx 빼기 gx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얘가 x축인 것처럼 그리시는 거예요. 그럼 얘가 x축인 것처럼 그리면 얘는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요렇게 그려지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에서 얘가 접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여기가 1인 거죠. 자, 근데 그 다음 여기는 얼마겠어요? 라고 할 때 잘 보세요. 지금 이것의 기울기랑 똑같은 기울기의 접선을 뜩 하나 그리면 잘 보세요. 얘랑 얘랑을 보세요. 그럼 요 놈이 x축이 됐으면 요것의 기울기랑 똑같은 애는 얘가 되겠죠. 그럼 요 값이 여기에요. 만나는 점이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뭐 그 다음부터 여기서 여기 몇 대 몇이니까요? 2대 1이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라. 되셨을까요? 자, 밑에 있는 382번에 2번 문제도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교육용 문제인데요. 자, 여기는 문제를 프라임을 먼저 줬기 때문에 제가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자, 2번 문제 풀어보세요. 지금은 프라임이 1에 대해서 대칭이죠. 프라임이 1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지금 프라임이 1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 먹어야 되냐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여기가 1이라는 소리예요. 제가 요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요 점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또 되게 많이 틀려지니까요. 자, 대충 이렇게 됐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좌우 대칭 문제의 점 대칭 문제를 갖다가 얘를 이렇게 주고 싶어서 프라임을 먼저 주기 시작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해석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근데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간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여기가 1이었으니까 여긴 당연히 두 칸이니까 여기 뭐겠어요? 3이겠죠. 자,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차를 구하래요. 자, 여기까지 그래프는 일단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문제야. 여기까지 그래프의 개형을 추정했어요. 그 다음에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 어떻게 세울래?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여기가 중요하다니까요. 니네 그렇지? 나랑 수업 들을 때는 다 쉬워 보여요. 되게 쉬워요. 근데 뭐 막상 가서 풀으려니까 숨이 탁 막혀요. 뭐에서 막힐까? 여기까지 잘 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예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걸 넘어갑시다. 요가 얼마인지 알아요? 모르죠? 모르잖아요. 그때 내가 뭐라 그랬죠? 요것을 뭐라고 놓으라고요? 네, 미지수로 때리시오. 미지수로 때리시오. 아, 근데 이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걸 못해요. 이걸. 이렇게 가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익숙한 식의 풀이가 아니잖아요. 이게 익숙한 식의 풀이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이거 미지수를 K로 놓는 요걸 못해서 그래요. 요걸. 자, 그럼 식을 어떻게 놓습니까? fx 빼기 k는이라고 놓죠. 됐죠? 자, 그럼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그럼 여기가 얼마냐는 제가 몇 대 몇이라고 그랬죠? 2대 1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가 4칸이니까 여기서 2칸이 되니까 여긴 뭐겠어요? 마이너스 3이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나와요? x 마이너스 3의 제곱에 x 플러스 3이라고 최고차는 1이라고 했던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플러스 k를 집어 이쪽으로 오게 되면 요것이 fx의 식이 완성이 된 거죠? 맞죠? 그러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라는 것은 마이너스 1을 넣은 값에서 3을 넣은 값을 뭐 해주면 되는 거죠?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 중에 4, 4, 16에다가 32 플러스 k가 되네요. 그쵸?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요 값이 k가 되겠네요. 당연하겠죠. 그죠?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답이 끝난 거죠. 자, 여러분 뒤에 나와 있는 극대극소의 문제들이요. 극대극소의 문제들은 얘를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지거든요. 요거 식스는 뭐 굉장히 요거 연습 그래서 꼭 해서 요거는 확실하게 익혀두셔야 돼요. 근데 얘를 알면 모의고사도 다 풀어요. 모의고사 문제 다 이 식이에요. 이 식. 난이도 높다는 문제들이. 자, 그럼 이제 넘어갔습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 거가 있는데요. 자, 바로 219쪽으로 갈게요. 자, 극값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3차 함수가 있는데, 자, 219쪽에 마플 개념 인기 1번 문제입니다. 자, fx가 x의 세제곱 플러스 a-1의 x의 제곱 더하기 a-1의 x 플러스 1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 어쨌든 미지수를 준 건데, 자, 문제의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자, 일단 3차 함수를 최고차를 양수라고 놓고 개념을 잡겠습니다. 그럼 3차 함수의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하나, 둘, 셋이 기본적인 형태예요. 여기까지 기본적인 형태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요. 지금 이 값이 0이 되는 애랑 여기 프라임이 0이 되는 요 놈과 요 놈은 프라임의 근이죠. 프라임은 0의 근이잖아요. 그게 여기랑 여기잖아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면 프라임의 0이 f 프라임 x는 0의 이것의 근이 얘 두 개가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합시다.
얘가 서로 다른 두 군을 가졌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이 말을 갖다가 어떻게 말을 내냐면요. 극대값하고 극소값이 존재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즉 프라임인 0의 근이 서로 다른 두 개가 된다는 얘기가 돼요. 맞죠? 근데 만약에 얘랑 얘랑이 겹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될까요? 그럼 여기가 중군이 됐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0이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중근을 갖는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근을 갖지 않아요. 실근이 없어요. 그럼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얘는 0 되는 놈도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당연히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뭐가 존재하지 않죠. 극대극소가 존재하지 않아요.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다른 말로 얘를 또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자,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쓸 수도 있고요. 얘를 갖다 증거한다라고 쓰셔도 되죠. 계속 증거할 테니까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그러면 극대극소가 극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두 군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차에서 이것이 서로 다른 두 군을 가지려면 이것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죠. 그렇죠. 그럼 서로 다른 두 군을 가질 테니까.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판별식이 0보다 같거나 작으면 근이 없거나 중근이 되면 얘는 극값이 없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일명 이것을 증가한다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두 개가 돼 있어요. fx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질 때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이것의 두 근이 프라임의 두 근이 서로 다른 거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프라임을 해주니까 3x제곱 플러스 2에 a-1의 x 플러스 a-1인데요. 이거는 0의 근을 구했더니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는) 커야 된다는 조건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그게 옛날에 이제 2차에서의 판별식 갖고 묻던 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후속 조치를 쭉 물어봅니다. 그럼 4 같은 건 없어버리고요. 그럼 a-1로 묶어주니까 a-1 빼기 3이니까 빼기 4가 0보다 크다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부등식으로 풀어주니까 양쪽 범위를 써주시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얘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 반대 경우가 극값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는 이 말을 뭐라고 해요?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증가함수다라고 얘기하셨고요. 또 다른 말은 뭐라고 그래요? 1대1 대응이다라고 하셔도 돼요. 또 다른 말로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다 똑같은 문제풀이가 돼요. 자, 그럼 밑에 있는 게 해석만 하고 갈게요. 자, 383번 문제 볼게요. 1번 보세요. 자, fx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프라임을 해서 0 되는 놈을 했더니 서로 다른 두 군이라는 말이죠. 자, 밑에 있는 문제 보면요. 실수 전체에서의 마이너스 헛둘셋인데 얘가 1대1 대응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서로 다른 두 군을 갖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됐어요. 여기까지는 쉬워요. 자, 문제는 뭐냐? 221쪽으로 갔어요. 자, 220쪽에 있는 문제는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4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인데요. 요거는 별표를 쳐놓으셔요. 이게 선생님들이 요게 범위가 들어가면 굉장히 내고 싶어 하거든요. 내고 싶어 하는데요. 굉장히 함정에 잘 빠져요. 자, 볼게요. 4차 함수 fx가요. x의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빼기 4ax의 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 문제는 되게 잘 아셔야 돼요. 자, 4차가 원래 기본적으로 기본형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헛돌 셋넷 맞죠? 그러면 얘가 프라임을 하게 되면 얘랑 서로 다른 세근을 갖게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2차 방정식의 두 근 이거는 근의 위치 어쩌고 저쩌고 해서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3차가 근이 3개를 가져야 된다 이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상태라면 f'x는 0이요. 이것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해서도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 2차는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면 판별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3차는 서로 다른 세 실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지 하면서 망하는 거예요. 여기가. 자, 그래서 요 개념은 별거 아닌데요. 프라임 3차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조건에서 함정에 퐁당퐁당 빠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겨 있는 거를 갖다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극대값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해요. 극대값이 존재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극대값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여기 제가 플러스일 때로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마이너스면 극소값이라는 말로 나올 거예요. 얘랑이 일치하고요. 얘만 다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랑이 두 개가 일치하면 0이 됐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가 순간적으로 0이 됐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놈이 나오면 두 개가 일치하는 거예요. 두 개가 일치하고 하나가 다른 거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요 놈은 중근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프라임에서 중근이 나와요. 똑같은 놈이 나와야 되고요. 요 놈은 0이라는 놈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그럼 얘 프라임으로 놓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이렇게 0이 됐다가 여기서 중근이 됐다가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놈의 그래프가 프라임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0이 되는 놈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자, 이렇게 되면 극소값은 있죠. 4차는요. 무조건 극소값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려갔다 올라가면서 끝나야 되니까 극소값은 없을 수가 없어요. 4차는 무조건 극소값이 있는 거예요. 다 플러스를 전제로 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값이 없죠? 극대값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어떤 경우에는 이 세 개가 다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프라임에서는요. 세근이 여기다 세제곱이 돼야 되니까요. 내려왔다가 이렇게 0 됐다가 올라가는 놈이 나와요. 여기 세 개가 겹쳐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1이었다면 x-1이 세제곱에 뭉쳐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기냐면요. 내려갔다가 여기 0 됐다가 다시 기어 올라가는 놈이 나오게 돼요. 맞죠? 그럼 이제 여기서 드는 의문이 근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어요? 없을 수는 없어요. 모든 3차는요 반드시 한 번은 지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근은 무조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극소는 무조건 존재합니다. 극소는 무조건 존재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냐의 문제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말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프라임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극대값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극대값이 존재한다는 말이 나오면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거구나라고 일단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죠? 이거 기억나세요? 여기가 이렇게 접혀서 4차 내려갈 때 여기랑 관계 몇 대 몇이라고 그랬지? 3대 요거 3대 6이에요. 요 정도까지는 좀 많이 쓰는 거니까 요 비례 관계는 제가 3차의 비례 관계가 좀 더 있긴 한데요. 뭐 그거 갖고 막 제일 많이 쓰는 거 위주로 딱 두 개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완전히 익숙해지면
다른 비례관계도 말씀드릴게요. 근데 일단은 요거 3대 1 되는 요거랑 아까 그 2대 1 되는 그거까지는 기억을 꼭 해두셔야 돼요. 필수로. 자, 그럼 문제의 개념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다 한 것 같아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fx가 1번 문제 이렇게 주고요. fx가 극대값을 가질 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요 말의 해석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극대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요렇게 돼야 되니까 반드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죠? 자, 이게 첫 번째 독해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해요. 이거 함정이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f'x를 했어요. 그러면 4x 세제곱 플러스 12x의 제곱 빼기 8ax가 됐겠죠? 맞죠?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거 보지 않은 세 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0에 세 근이 서로 달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두 근이 서로 다르다는 건 알잖아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면 두 근은 서로 다르다가 나와요. 근데 3차식에서 세 근이 서로 다르다는 조건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의 근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미지수 A를 떡하니 갖다 놨으니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풀으라고요? 그래서요. 보통 여기가 근 하나를 줘요. 자, 그래서 여기를 4x로 묶을게요. 이렇게 됐겠죠? 무슨 얘기냐면요. 3차가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요. 잘 보세요. 근 하나를 준다는 거예요. 근 하나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숫자를 넣어서 A가 없어져서 0이 나오게 하든지 예를 들어서 X만 1이 근위로 나오든지 여기는 지금 X가 딱 보이게 딱 했으니까 제가 X로 묶었잖아요. 그죠? 근 하나를 줘요. 자, 3차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진다라고 하면 보통의 케이스에서요. 근 하나를 줍니다. 여기까지 일단 얘기했어요. 자, 지금 이 상태로 문제를 풀게요. 그럼 이것의 근이 하나는 0이라는 근이 있죠. 맞죠? 문제는 여기는 2차죠. 자, 2차로 넘으면 우리가 아는 놈이 나왔어요. 2차의 두 근이 서로 다르려면 판별식이 0보다 어떤 돼요? 크면 되죠? 자, 그래서 b제곱하니까 9 마이너스 4 ac가 2a가 되나요? 문제가 맞는 거예요. 이것이 0보다 크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8a가 마이너스 9보다 크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8분의 9보다는 크다 라고 답을 쓰셔서 틀린다는 거예요. 요게 중요해요. 여기서 틀려요. 여기서. 자, 여기서 좀 숭고르고 갑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틀리는 게 다 여기서 틀려서 그래요. 여기서 천천히 잘 해야 돼요. 3차가 서로 다른 세 근을 가져야 돼요. 그때 근 하나는 구했어요. 근 하나는 구했어요. 나머지가 서로 달라야 돼요. 다르다고 썼어요. 문제는 이거죠. 얘랑이 다른데, 자, 근이 세 개가 있어요. 이렇게. 자, 얘랑이 달라요. 1하고 3으로 근이 달라요. 근데 얘가 1이면요. 그러면 세 개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조건을 잘 보면 여기서 근은 나왔어요. 그렇죠? 이것의 근이 달라야 돼요 라고 썼어요. 그런데 얘만 다르다고 세 근이 다르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다른데 얘 중에 얘랑 겹치는 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다른 세실근이 나와요. 자,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되냐? 이것의 근이 얘랑 같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0이 이것의 근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0이 이것의 근이라는 얘기는 여기다 0을 대입해 봤더니 얘가 0 나왔다 그러면 이것이 근이 돼버리잖아요. 즉 A가 0이 되면
A가 0이 되면 근이 겹쳐버린단 말이죠. 맞죠? 그래서 여기에 A는 0이 아니어야 된다가 들어가야 세근이 다르다는 거예요. 함정이 겁나 잘 빠집니다. 자,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근을 가지려면 근을 하나를 줬을 때 나머지 2차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되는데 이놈과 겹치면 안 된다요. 그럼 겹치면 안 된다를 갖다 어떻게 풀어요? 얘가 예를 들어서 1이었다고 칠게요. 문제 바꿀게요. 그럼 x는 1이 근이죠. 이것의 근 두 개가 서로 다르죠. 근데 이것의 근이 뭐가 되면 안 돼요? 1이 되면 안 되죠. 그 다음 처리하는 거 잘하셔야 돼요. 2를 넣었을 때 0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A가 뭐가 안 된다가 딱 나오겠죠. 이해됐을까요? 요거 별표책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거예요. fx가 그 값을 하나만 갖는다 그러면 아까 거에 반대로 따지시면 돼요. 그럼 그 값은 하나만 나와요. 이해되셨죠? 할만 하실래요? 389번에 우리 1번 문제 하나 풀고 갑시다. 제가 3차가 불안해서 그래요. 풀어보고 389번에 1번 문제. 이게 극소값을 가지려면 프라임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된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근 하나는 나왔죠? x는 0이라는 근이 나왔잖아요.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된다. 동의되세요? 자,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얘가 일단 근이 서로 달라야 돼요. 자,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니까 일단 이게 하나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에 그런데가 중요해요. 그런데 얘랑 겹치면 안 돼요. 그래야 서로 다른 세실근이 돼요. 그럼 x가 0이 됐을 때 얘가 0이 되면 안 돼요 라는 식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a는 0이 아니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만약에 문제가 그럼 얘를 연습을 했어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라는 걸 연습했어요. 그랬더니 자 390번에 보면 함수 fx는 어쩌고 저쩌고로 딱 던지 얘가 극대값을 갖지 않도록 이랬죠. 그럼 무슨 얘기죠? 서로 다른 세근이 아니란 얘기예요. 맞죠? 그럼 어떻게 풀면 돼요? 서로 다른 세근을 갖는다라고 풀고 그것의 반대 범위를 때려버리시면 다 돼요. 이해되셨을까? 자, 그러면 자, 쓱 넘어갔습니다. 이제. 자, 마플제네미키 4번의 문제예요. 자, 최고점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 문제에 보면 고난도 문제 이렇게 써 있죠. 모의고사 기출이라는 얘기예요. 모의고사에서 4점짜리로 기어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자, 어떻게 접근하나 봅시다, 여러분.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 헛둘 셋 했고 여기는 x 세제곱 어쩌고겠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보통의 문제 보면 x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놓고 문제를 푸는 풀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푸는 거 보세요. 저 다 무시하고 어쩌고 이래버리죠. 최고차만 딱 적고 어쩌고라고 그러죠. 왜? 나는 식을 이해로 세울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렇죠? 물론 시급적으로 A, B, C를 구하라 그러면 욕 한번 하면 돼요. 뒤집어서 풀어 제끼면 되거든요, 나중에. 자, 근데 보세요. fx는 1에서 극대고 알파는 그럼 이게 1이란 얘기고요. 여기가 알파란 얘기잖아요. 그쵸? 저 보세요. 저는 그림에서 이 그림이 어떻게 생겼나에 주목하고 집중을 하죠.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x는 f의 0. f의 0이 뭐예요? x에 대해 0 집어서 나온 y값하고, 그쵸? fx랑, 여러분 여기서 이거 제발 서로 다른 두 실근, 요거 내가 독해 뭐라 그랬죠? 서로 다른 두 실근, 실근의 개수 독해 뭐라 그랬죠? 교점의 개수라 그랬죠. 여러분 이게 변하지 않는 해석이에요. 근의 개수는요, 실근의 개수는요, 무조건 교점의 개수예요. 교점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두 개. 되게 중요한 해석이에요, 이게. 근데 그래프가 어떻게 두 개가 나와요? y는 fx, y는 f. 이렇게 그래프 두 개를 짜르시죠. 이게 해석이 되셔야 지금까지 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이게 y는 fx라는 그래프는 됐어요, 저렇게? 그 다음에 y는 f0이라는 x에 0 집어서 나오는 y값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0이 아마 여기 어디가 있을 텐데 0 집어서 나온 y값을 뜩 걷더니 서로 다른 두 개라고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였단 얘기죠? 여기밖에는 없죠. 여기가 0이었단 얘기가 되죠. 자, 일단 주어진 문제들을 보고요. 식을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얘 사실 자, 여기는 1인데요. 여기가 0이고요. 여기는 알파인데 이렇게 생겨먹었잖아요. 근데 이 값을 알아요? 모르죠? 모르잖아요. 자, 어떻게 한다고 할까요? K. 그렇죠. 이걸 K로 놓으면서 이제 식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럼 우리는 무슨 식을 세워요? fx 빼기 k는 이라고 식을 세우죠. 그럼 여기는 0이고 여기는 알파잖아요. 그쵸? 그럼 뭐가 돼요?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하고요. x하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대 이거 몇 대 몇이라 그랬어요? 2대 1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몇 칸이에요? 한 칸이잖아요. 그럼 여기 몇 칸이에요? 두 칸이에요. 그럼 알파는 뭐겠어요? 3이죠. 요게 이제 제가 얘기를 안 해줘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쓸 수 있을 정도의 레벨이 돼야 얘가 되게 쉽게 접근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 지금까지 보면 보세요. 문제를 쭉쭉 읽으면서 얘가 어떤 그래프야 라고 놓고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하고 저하고 차이점이 여기서 미지수 따라서 식을 이렇게 세우는 요거요. 자, 그럼 이제 fx는 플러스 k다 라고 놓는 거죠, 이렇게. f의 5에서 f의 1을 빼고 여기에 5 집어넣은 다음에 1 집어넣은 거를 빼주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더 해볼게요. 자, 392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해보십시다. 여러분 식이 아니라 개형에 집중하세요.
되게 귀엽다 그지? 자 3분의 11의 프라임이 마이너스라니까 여기 어디 있게 된다는 얘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쵸? 그런데 fx는 f의 4 그럼 4를 집어넣어서 나온 y값하고 연결했더니 교점이 몇 개라고요? 2개. 그러면 4가 여기거나 아니면 4가 여기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쵸? 자, 얘가 왜 귀여운지 볼게요. 여기가 2고 여기가 4라면 얘 가운데가 2대 1이어야 되죠. 근데 여기가 지금 두 칸인데 그럼 얘가 3분의 4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간격이 여기 3분의 2가 될 거고요. 그러면 2 더하기 3분의 4면 3분의 10이 되잖아요. 여기가 3분의 10이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2대1 겁나게 잘 써먹죠. 저는 아주 진짜 징그럽게 잘 써먹어요. 이렇게 해서 우려먹으니까 이게 4가 아니고 여기가 4네가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F 프라임 3분의 11 왜 줬을까요? 여기가 4냐 여기가 4냐를 결정하려고 얘 쓴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갖다가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갖다가 fx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써가지고 저기 f 프라임 3분의 10을 넣어서 얘는 음수야 이런 따위로 식을 세우시면 죽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게임은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 여기다 선 들 거죠? 저는 여기다 선 드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쓸 거예요? fx 빼기 35는의 식을 쓰겠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x-2의 제곱 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몇 대 몇이라고요? 2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뭐겠어요? 5겠죠? fx는 끝났죠. 얘가 보이면 이 문제들이 쉬워지는 건데 얘가 보이기 싫으면 이 문제들이 쉬워지는 건데 여러분 여기 고난이도 문제라고 써 있어요. 고난이도 문제가요. 푸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잖아요. 시간 뚝뚝뚝뚝 떨궈지잖아요. 요거 되게 중요해요. 자, 일단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